안녕하세요. UI UX 디자이너 안윤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그마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파워풀한 기능, 오토 레이아웃 기능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샘플은 버튼입니다. 버튼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른쪽 방식은 오토 레이아웃 기능으로 만든 버튼이고요. 왼쪽은 오토 레이아웃 기능이 있기 전에 만든 방식으로 만든 버튼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드래그하고 버튼의 사이즈를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툴을 사용해서 버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정렬을 가운데로 바꿨습니다. 이 버튼이 두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컴포넌트를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옵션 커맨드 K입니다. 이렇게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버튼의 이름을 프레임 버튼이라고 임시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텍스트 툴을 사용해서 또다시 버튼을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비즈를 만들지 않고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A 키를 클릭합니다. 즉 오토 레이아웃 기능의 단축키가 Shift A입니다. 그러면 텍스트 바깥으로 오토 프레임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프레임은 일반적인 프레임과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이라도 옵션이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 버튼의 현재 기본값이 좌우 여백이 10이고 상하 여백 10, 그리고 이후에 버튼이 추가됐을 때의 간격이 10이기 때문에 텍스트 주변으로 여백이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가이드처럼 좌우 여백이 16으로 그리고 버튼 높이가 36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배경 컬러를 그린으로 변경을 하고 높이 값을 조정을 해서 36으로 맞추고 위에 있는 예제처럼 이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 값을 4로 입력하겠습니다. 왼쪽 버튼도 오른쪽 버튼처럼 컬러를 변경을 해볼 텐데요. 왼쪽 버튼의 경우에는 배경을 선택을 하고 컬러를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비즈를 선택한 상태에서 확대를 하고 이 가이드 선을 따라서 드래그를 하면 이 레디어스 값이 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이 옵션에서 4를 입력을 해서 레디어스 값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버튼의 경우에는 비지를 선택해서 배경과 보더 레디어스 값을 변경을 했고, 두 번째는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배경 컬러를 바꿨습니다.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오토 레이아웃 버튼이라고 구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카피를 해볼 텐데요. 왼쪽의 버튼의 경우에는 카피를 하기 위해서는 옵션, Shift 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 오른쪽의 버튼의 경우에는 한 번 더 Shift A 키를 눌러서 바깥으로 또 오토 레이아웃을 형성했습니다. 이번엔 이름을, 그리고 이 버튼과 그 바깥에 있는 이 프레임의 여백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컬러를 변경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안에 있는 이 버튼을 카피를 할 건데요. 커맨드 D키를 누르면, 다시 한번 누르면 오른쪽으로 동일한 간격의 버튼이 형성되었습니다. 버튼과 버튼의 간격은 바깥에 있는 이 프레임에서 옵션 값이 10이기 때문에 10만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옵션 값을 8로 바꾸면 8만큼 좁혀집니다.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은 오른쪽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 버튼과 버튼 사이의 간격을 8로 좁혀야 하죠. 그러면 이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옵션 값을, 프레임의 옵션 값을 8로 입력을 했고, 또는 확대를 해서 여기에 호버를 하면 일자 아이콘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한 만큼 보여지는 숫자만큼 좁혀지거나 늘어납니다. 8로 우선 맞췄고요. 이 버튼을 커맨드 G키를 눌러서 그룹핑 하겠습니다. 왼쪽에 레이어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프레임 셀렉션을 클릭합니다. 즉, 버튼 바깥으로 프레임 하나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마치 버튼 바깥으로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이 생성된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는 프레임의 사이즈를 변경할 겁니다. 오토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상하 여백과 좌우 여백이 10으로 되어 있죠. 그럼 좌우로 20만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레임 옵션 창에서 가로 길이에 플러스 20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변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상하 여백을 20만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높이 값도 플러스 20을 눌러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Al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간격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처럼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된다면 두 번째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옵션 Shift 이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이 모든 걸 선택을 한 상태에서 8, 다시 바깥쪽의 프레임을 늘려줍니다. 이번에는 버튼 안에 있는 이 텍스트 길이를 바꿔볼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에 텍스트를 변경을 하면 이름처럼 자동으로 이 텍스트가 늘어난 만큼 오른쪽의 버튼이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버튼은 어떨까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하나하나 공간이 부족하네요. 바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넣어주고 모두 선택해서 타이디 업 그리고 8을 입력해 준 다음 지금 가로로 3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또 플러스 3을 입력해서 가로를 늘려줍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방법에 비해서 왼쪽의 방식은 수정을 할 때 특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얼마나 오토 레이아웃 기능이 편리한지 여러분은 지금 보신 겁니다. 또 하나의 예제로 오른쪽 오토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 값을 버티컬로 수정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간단하게 변경이 됩니다. 지금 버튼의 사이즈가 다 각기 달라서 형태가 이상한데요. 만약에 이 버튼을 모두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왼쪽은 안 해보셔도 아시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나하나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는 버튼 순서를 바꿔볼 거예요. 두 번째 버튼의 컬러를 변경을 할 텐데요. 레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의 비즈를 레드로 하고 지금 정렬이 조금 이상한데 모두 선택한 다음에 왼쪽 정렬로 바꿨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왼쪽 버튼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덜 걸리는데요. 바로 이 기능 때문입니다. 확대를 하면은 버튼과 버튼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생기는 이 아이콘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밑으로 다시 위로 다시 위로 밑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오른쪽 오토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버튼을 선택을 하고 상단의 옵션 값을 방향 표시로
선택을 합니다.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콘을 추가한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 버튼에 있는 이 레이어 안에 텍스트를 먼저 선택한 다음 아까 카피한 그 아이콘을 커맨드 V에서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뒤로 아이콘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컬러를 검은색으로 변경을 할게요. 즉, 이 버튼과 즉 텍스트와 이 아이콘의 간격이 바깥에 있는 이 프레임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그러면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간격을 8로 정하면 되겠죠? 근데 순서가 다르네요. 마찬가지로 아이콘을 선택한 상태에서 방향을 왼쪽으로 해줍니다. 이번에는 또 아이콘을 하나 카피하겠습니다. 커맨드 D키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했고 오른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보통은 아이콘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죠. 그래서 뒤에 필요 없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아이콘을 숨겨줍니다. 또는 앞에 있는 아이콘을 숨깁니다. 그러면 그 가로 길이가 아이콘의 크기만큼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왼쪽의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여러 번 반복해서 작업을 해야 간격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은 오토 레이아웃 기능이 얼마나 편리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인데요. 리스트에서도 이 오토 레이아웃 기능은 많이 쓰입니다. 한 예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죠. 왼쪽의 경우에는 아까 왼쪽 버튼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든 리스트인데 모두 다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효율적이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른쪽 방식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카드입니다. 카드의 경우에는 첫 번째 버튼에서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버튼의 텍스트 길이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자동으로 두 번째 버튼도 길이가 조정이 되었죠. 여기는 안 봐도 아시겠죠? 들리면 뒤에 것도 들려야 하고 간격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만약 이미지의 위치를 상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구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 레이아웃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쉽게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텍스트를 입력을 두 줄에서 네 줄로 바꾸면 이렇게 쉽습니다. 다시 두 줄로 바꾸고 원래대로 돌아볼까요?
왼쪽은 두 줄로 했을 경우 이렇게 또 내리고 내리고 이 텍스트와 버튼의 간격이 24 이렇게 맞춰서 한 번에 맞췄네요. 네, 다시 두 줄로 제가 줄이면 이렇게 또 버튼 간격을 지금 3인데 8의 배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맞췄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기능이 생기기 전에는 내용의 길이가 바뀌면 일일이 다 수정을 해야 했던 수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드래그만으로 잘못했네요. 쉽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바꿀까요? 이번에는 잘 안되니까 이번에는 화살표로 위아래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걸 그냥 프레임으로 만들었다면 저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컴포넌트 기능 또한 오토 레이아웃만큼 피그마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작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UI를 디자인하거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